시기 질투는요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서 뭔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고 가까워졌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나은 점이 있는 거지. 되게 부러운 게 발견이 돼요. 왜는 잘난 것도 없는데 열심히 안 해도 뭐 이렇게 나보다 늘 결과가 좋지? 그럴 때 막 질투가 나오고 공격성까지 나오기 쉽거든요. 이제 공격성이 나오면 불쑥불쑥 막 상대를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싶어진다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선생님,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 훈련이 필요한데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의 취약함과 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들이 좀 있어요. 오늘 그러면 친밀한 관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에 대해서 요목조목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시기 질투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 질투는요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서 뭔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고 가까워졌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나은 점이 있는 거지. 되게 부러운 게 발견이 돼요. 왜는 잘난 것도 없는데 열심히 안 해도 뭐 이렇게 나보다 늘 결과가 좋지? 그럴 때 막 질투가 나오고 공격성까지 나오기 쉽거든요. 이제 공격성이 나오면 불쑥불쑥 막 상대를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싶어진다고요. 그래서 내 본능인 시기와 질투를 잘 알고 잘 다루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매함을 인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인생의 대부분은 다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거든요. 관계가 애매하고 하는 일이 또 애매하죠. 애매함을 잘 인내하지 못하면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뭔가 회피하고 싶어지고 또는 상대방을 컨트롤하고 싶어지고 또는 누군가는 막 앞장서가지고 막 독박을 써서 막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그게 애매함보단 나으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건데요. 하여튼 애매함을 견뎌보세요. 세 번째는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아기 때는 당연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근데 점차 성장해 가면서 타인의 입장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건데요. 어려서 너무 좌절해보지 않고 풀충만하게 컸거나 또는 너무 좌절감이 컸었다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관계가요, 진정성 있게 깊어지려면은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공감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 상대방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 자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 조절을 잘하도록 정말 애쓰면 좋겠습니다. 제일 어렵고 제일 최고의 수준이겠죠. 심리적 성숙의 최고 수준은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외부 스트레스 상황이 올 때 내 감정이 크게 업다운이 안 되고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유지되는 능력인데요. 우리가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인데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종종 연락이 안 되고 또 당일에 막 약속 취소 몇 번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안 보고 싶어지잖아요. 감정 조절은 그냥 기본이자 최고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 폭발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갑자기 욱해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때 다 끝나는 것 같아, 이때. 우리 또 감정 폭발, 분노 폭발에 관한 또 우리 영상이 또 있을 거예요. 한번 꼭 보세요. 욱하는 폭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다가도 뒷걸음치게 되거든요. 관계가 깨지는 건요. 다 욱하는 나의 폭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를 꽉 깨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발하지 않도록 이를 꽉 물고 참으셔야 합니다. 평화로운 시간에 찬찬히 잘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무엇이 건드려져서 이렇게 욱하게 되는 사람인지 자신이 잘 알고 살아야 갑자기 분노 폭발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특별히 연애를 잘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되게 많은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한 두 가지만 꼭 강조한다면
첫 번째는요, 애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꼴보기 싫어요. 선생님, 권태기일까요? 다른 사람 만나야 되나요? 이러는데요. 사랑의 감정이 원래 양가적입니다. 그래서 적대감이라는 말이 사랑과 같은 말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몰두된다는 거죠. 나에게 아무 느낌을 주지 않는 사람에 우리가 몰두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적대감이 일어난다는 건 뭔가 기대가 있다는 거고 내 마음이 몰두된다는 건데, 애증은요, 사랑하면 당연히 생기는 감정입니다. 사랑할수록 더 이해받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은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상대에 대한 미움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애증의 기복이 너무 크다면 어쩌면 그거는 내가 나의 부모에게 배우고 받은 나의 사랑의 방식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자신의 애증을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애증은 지극히 정상 반응이고요. 내가 잘 참고 견뎌야만 더 친밀한 관계로, 더 사랑받는 관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동성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상대방한테 의존하거든요. 아, 나 생일인데 이번에 뭐 해줄까? 아, 나 저거 좋다고 말했는데 그거 기억해서 해주겠지? 아, 이렇게 가는데 왜 의자를 안 빼주지? 아, 이렇게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나를 보호하지 않지? 아니면 내가 노력했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지? 뭐 이런 거예요. 나의 이런 수동적인 것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서운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또 돌고 돌아서 자신을 가장 잘 알고 매 순간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 아는 거? 그게 또 중요하겠네요.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지 뭐. 근데 어쨌든 자기 감정을 모르면서 이 사람 왜 나한테 안 해주지? 이러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죠. 아무리 호감이 가도 짜증내는 사람을 좋게 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더 잘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세히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꾹꾹 자신의 관계들을 잘 보살피시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